안녕하세요. 주식비너스입니다. 주님들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오늘자 이제 삼성전자가 좀 약보합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5일선까지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약간의 고민은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뭐 요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 요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때도 그랬고, 5일선 이탈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연출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이 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일단은 이제 외사죠. 외국계 IB인 맥쿼리에서도 삼성전자가 24만 원을 간다라고 했는데 결국 갈 거예요. 갈 건데 어떠한 모멘텀을 발산을 시켜주면서 가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갈 것이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는 굉장히 길이 어떻습니까? 꾸불꾸불 하잖아요. 꾸불꾸불 하듯이 이렇게 가는데 삼성전자는 24만 원 이상 가는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성격이.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성격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그 성격은 결국 수주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상 병목을 어떻게 지배할 것이며 이 지배 점유율이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병목의 지배. 그렇다 보니까 병목의 지배권의 점유율이 올라가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없죠. 극단적인 조정 자체는. 오히려 저점을 올려주면서 더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가는 그림 자체를 우리가 요 성격을 통해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메타가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볼 텐데요. 메타가 이제 메타 컴퓨터라는 이제 최상위 전략 조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메타 컴퓨터. 자, 이게 뭐냐? 메타가 이제 10년 동안 수십 기가와트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수백 기가와트 이상까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하겠다. 확대를 더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타가 AI 인프라를 제품이 아니라 국가급 자산처럼 직접 구축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리고 수백 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제 무슨 의미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HBM의 총량을 메타라는 이러한 블랙홀로 빨아들이겠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우리가 볼게요. 이 정도 규모면은요, 이제 HBM 메모리가 남아돌진 않습니다. 94% 확률로 쇼티지가 일어나요. 아예 메모리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메타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왜?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까지. 그러니까는 앞으로 메모리 초인플레이션 자체는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HBM의 가격은 더 높아지고, 그럼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끝발 나겠죠. 그러니까 그 구조의 초입입니다. 지금 자체는. 왜? 메타가 판을 다시 한번 흔들었어요. 메타 컴퓨터라는 조직 신설로.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삼성은 그러면은 메타 향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냐? 메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느냐? 포인트가 여기 되겠죠. 일단 지금 메타의 전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메타의 전략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메타도 이제 구글의 TPU라든지 이제 엔비디아의 B200 또는 이제 루빈, 이거를 일단 지금 당장은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뭐 루빈이나 B200 같은 경우에는 HBM을 좀 과하게 때려박아서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정도의 국가급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픽 카드에 대한 이러한 반도체 칩이죠. AI 반도체 칩에 대한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돼요. 그리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메타가 자체적인 칩을 만들어요. 자체적인 칩. 그래서 지금 이거를 누구랑 손을 잡고 있냐?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가 설계를 하고 이제 메모리사죠. HBM,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 HBM을 공급을 받으면은 이거를 TSMC 패키징 쪽에 직거래 구조로 지금 형성을 하려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크게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메타의 준비를 했느냐. 메타의 전략은 알았으니까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요겁니다. 지금 작년에 삼성전자가 이제 HBM4 전용 선단 공정 설비 투자 올인하겠다. 그래서
평택 공장 자체를 아예 HBM 공장으로 돌려버리겠다. HBM4 전용이잖아요. 4 전용 D램 라인. 이거를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공장 자체가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엔비디아 때문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좀 달라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는 미끼입니다. 엔비디아를 지금 미끼로 쓰고 메타를 탈출구로 삼는 이중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왜냐면은 특정 고객사의 확정된 수요죠. 오프테이크라고 하는데, 확정된 수요가 없이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배팅이라는 거예요. 왜? P5도 원C D램으로, P4만 그런 게 아니라 P5도 HBM4 전용 캐파 확대를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뒷배 자체가 특정 거대 고객사의 오프테이크, 확정된 수요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베팅한 거고,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P5 자체도 용도 변경 못해요. 불가능한 베팅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의 수백 기가와트 인프라 계획에 맞춘 맞춤형 생산 기지를 지금 삼성전자가 공개는 하고 있진 않지만 건설 중이라는, 이게 물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메타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는요, 삼성 입장이죠.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최고의 고객인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잔혹한 포식자입니다. 엔비디아의 루빈 플랫폼만 삼성전자가 올인을 했다가 만약에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물량을 우선 채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삼성의 P4 라인, P5 라인은 순식간에 재고 창고가 돼버립니다. 재고가 엄청 쌓일 거예요, HBM4가. 그러면은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크 분산을 해야죠. 디커플링을 해야겠죠. 삼성이 P4 2단계, P5를 파운드리에서 지금 HBM4 전용으로 전환한 진짜 이유가 엔비디아에 다 못 팔아도 메타라는 확실한 뒷배가 있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P5까지 동시다발적으로 HBM4까지 지금 한 겁니다. 전환한 진짜 이유가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곳을 경쟁시켜가지고 단가를 후려치는 구조를 선호해요. 특정 업체에게 전용 라인을 맡긴다라는 것은 엔비디아 전략에 어긋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메타가 뒤통수 한번 맞았어요. 자기들만 쓸 수 있는 특수칩이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 GPU를 못 구해서 일전에 메타가 발을 동동 이렇게 굴렀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은 이제 루빈, 표준화된 HBM4를 쓰는데 메타의 자체 칩이죠. MTIA 같은 경우에는 메타의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로직이 박힌 베이스 다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최근에 HBM4 고객사 물량 확보라는 선언을 했잖아요. 올해 가이드라인에서.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엔비디아는 아직 테스트 중인데 확보 완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는 이미 설계를 돌리고 있는 메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맞춤형 고객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확보 완료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는 조심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이미 그 전부터 삼성과 같이 설계를 돌리고 있는 에이직 고객사는 메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근데 메타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메타 컴퓨터라는 조직을 신설을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칩까지 여러분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메타도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발표하는 것이고, 삼성도 뒷배가 있기 때문에 B5도 HBM4 전용으로 다 돌려버린 겁니다.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여러분들 엔비디아에 묶여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은 메타의 퍼스트 파트너가 돼서 점유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P4, P5 거대 도박을 건 이유가 메타를 앞세워서 엔비디아 없어도 우리 삼성 메모리는 풀가동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의 추가적인 협상에서도 주도권이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삼성이 휴머노이드죠.
휴머노이드에 대한 파운드리까지 진행을 할 건데, 휴머노이드 파운드리를 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휴머노이드는 일반 이제 AI보다 LLM이라고 하죠. 일반 AI는 일반 LLM보다 6배나 더 많은 HBM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랑 삼성전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 미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작년에 미리. 작년 9월에 미리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휴머노이드까지 가니까는 HBM으로 돈이 마르질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 여러분, 돈이 넘쳐나서 HBM만으로도 지금 현재 앞으로 더욱더 병목의 지배권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메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보시면은 컵 팬들 위드 차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요 자리죠. 요런 식으로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이게 밥그릇인데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번 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밀려야 돼. 원래대로라면. 근데 자, 교과서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 1파가 다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1파. 그럼 2파 조정 나오고 어떻게 된다? 3파가 제일 기니까는 이런 식으로 3파 조정 길게 뽑는 구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다? 메타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지금 자리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남겨 먹을 수 있는 충분히 여유롭게 포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지금 삼성전자 자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최근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로봇주들이 뭐 연일 뭐 눈만 뜨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SBB 테크라든지 이제 뭐 계양전기 그리고 이제 우림 PTS까지 뭐 단기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주식들은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공급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는 숨은 보석주에서 단기적인 수익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하나 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요 정보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4월로 돌아간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HJ중공업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집 팔아서라도 사시겠죠. 8,500원 하던 주가가 불과 5개월 만에 34,000원, 무려 4배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1억만 넣었어도 지금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어서 4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이 3월 달로 돌아가시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을 자 4,000원 밑에서 잡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33,900원까지 5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과 4월달 제 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분들은 실제로 이 타임머신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5일이었죠. 자, 보시면은 4,000원, 주가가 4,425원이었을 때 보시다시피 사람 손과 닮은 로봇손 나올 거니까는 이 주식 강력 매집하셔라. 그래서 이 이후로 실제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발생을 했었지만 끝났다라고 남들 다 도망갈 때 저는 정확히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드렸으니까요. 도대체 제가 무슨 깡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는가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HJ중공업이나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주식이 얼마나 오래 쉬었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기 보이시는 이 회색 막대기는 말 그대로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색이었던 이 막대기가 빨간색이죠. 주황색보다 강도가 더 강한, 노란색보다 더 강도가 강한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 메이저 세력이 자 의도치 않게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고, 빨간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확신이 주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발자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이 발자국이 지난 3월달 선명하게 찍혔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었고, 결국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HJ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HJ중공업도 이 주식이 오래 쉬었단 말이에요. 오래 쉬었습니다. 1년 넘게 쉬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서, 자, 빨간색이죠. 메이저 세력들이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찍히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빠질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더 거둘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진입을 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대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공포에 떨 때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답안지 드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지난 4월 달에도 HJ중공업 답안지 보듯이 이렇게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린 겁니다. HJ중공업도 8,500원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계좌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의심하고 뉴스만 보셨던 분들은 4배, 5배 이렇게 오른 차트만 보면서 속만 쓰리시죠. 그래서 주주님들, 이제는 지나간 버스는 돌아오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자, 다음 버스는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올해 내가 주식농사 만족하게 못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다음 버스 오잖아요. 제2의 원익홀딩스,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에너빌리티, 다음 버스, 제2의 알테오젠. 다음 버스는 어차피 오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타보자라는 거죠. 방금 막 원익이랑 HJ중공업도 찍혔던 그 거대한 발자국이 또 다른 종목에서도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패턴이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주식 얼마나 오래 쉬었냐? 2년가량 쉬었어요. 2년가량 쉬다가 어떻게 됐다? 빨간색의 막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 이거는 원익이나 HJ,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매집 흔적을 남기면서 출발 시동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빅테크형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검증이 완료가 된 기업이고, 또한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로 로봇손에 대한 촉각 기술까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네,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 세력의 발자국 밟고 이 주식 올라타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19일이죠. 11월 19일 날 이제 노타라는 종목을 조정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타 말 그대로 신규 상장주고 이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주식을 이렇게 11월 19일 날 자,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먹을 자리가 크게 나올 자리니까는 남들보다 미리 선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타가 이렇게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텔레그램방에 계신 주주분들이 이런 식으로 노타, 뭐 단기 20% 수익, 단기 50%의 실질적인 수익을 이렇게 또 챙겨 가셨고요. 그래서 나도 이 3개월 대수학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